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34살 예비 신랑입니다.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만약 결혼을 한다 해도 잘 살 수 있을까?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하며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의 이런 고민은 예비 신부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내가 될 사람은 심성이 곱고 착한 사람입니다. 5년 연애 동안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저에게 잘 맞춰주고 서로 생각이나 의견이 다를 경우 대부분 제 의견대로 따라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자를 두고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는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아내가 될 사람을 편의상 하늘이, 여자 후배를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이자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부모님도 가까운 사이여서 가족같이 지내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고 같이 공부하며 대학도 같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는 각자 연애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해주는 친구로 지냈죠. 취미가 맞는 친구들이 몇 명 모여서 같이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즐거운 대학 생활을 만끽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가 우리 모임과 취미가 같아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후배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엽게 생긴 외모에 밝고 애교가 많은 여자 후배는 어느덧 우리 모임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항상 밝은 웃음으로 분위기를 주도했죠. 사랑이를 추천한 하늘이도 본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며 모두 좋아해줘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 사랑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첫사랑이었습니다. 몇 번의 연애를 했었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늘이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니 그럴 줄 알았다며 사랑이를 보는 너의 눈빛이나 표정이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다르게 느껴졌다. 다른 사람은 눈치 못 채겠지만 어릴 때부터 봐온 내 눈은 너의 감정을 눈치챘다고 하며 저의 첫사랑을 응원해줬습니다. 좋아하면 사귀자고 하면 되는 것을 그동안 쉬웠던 연애가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이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하늘이와 머리를 맞대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사랑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관심 분야 같은 걸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용기를 내어 사랑이에게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고백을 했고 저의 고백을 받은 사랑이는 수줍게 고백하는 모습이 본인의 마음을 움직였다며 저의 고백을 받아줬습니다. 사랑이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위에 항상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고 모든 무리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고백하기 전에도 저와 사귀는 중에도 여러 남자에게 고백받고 대시를 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인기 많은 여자친구를 둔 탓에 주위에 시기 질투도 많이 받았고 혼자서 사랑이를 오해한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랑이도 믿음을 주기 위해 더 노력했습니다.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도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들도 아무렇지 않게 넘길 정도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연결해준 모임 활동도 열심히 했고 둘만의 데이트도 많이 즐겼습니다. 학교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도 하며 서로를 응원했죠. 저의 연애로 인해 그 시절 하늘이와는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연인이 생긴 이성 친구에게 예전처럼 대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거리를 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깊은 뜻을 모르고 눈치 없이 무슨 일 있는지 물어봤던 제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지네요. 아무 문제 없이 연애하고 1년 정도가 지난 후부터 우리는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는 저와의 데이트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시간을 조금씩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걸 알면서도 사랑이 주위에는 남자들이 끊이질 않았고 여전히 고백도 많이 받으며 친구라는 이름으로 주위를 맴도는 남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해줬지만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늘어가면서 다툼이 잦아지며 오해할 만한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이는 나서서 우리 둘을 화해시켜줬고 오해를 풀 수 있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고비가 넘어간 후 저는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군인들도 휴대폰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문자도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꿈도 꿀 수 없는 얘기니 저의 불안감은 더해갔습니다. 하늘이는 본인이 옆에서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을 시켜줬고 하늘이가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의 불안을 덜고 군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사랑이와 함께 면회도 와주고 외박이 가능할 때면 본인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시간 보내라며 자리도 비켜주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제대가 몇 개월 남지 않았을 때
언젠가부터 사랑이와의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연결이 되어도 반가워하지 않고 빨리 끊으려고만 하고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그러는 건가 걱정할 때쯤 포상 휴가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래켜주기 위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휴가를 나가 사랑이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는 저물고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사랑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걱정되는 마음에 근처 지하철역으로 가서 공중전화로 사랑이에게 전화했지만 받을 수 없다는 음성 안내만 여러 번 듣고 난 후 다시 사랑이의 집 앞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조금은 어두운 골목 끝에서 큰 음악 소리를 내며 낯익은 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모르게 몸을 숨겨 다가오는 차를 주시했습니다. 역시나 조수석에서는 한껏 차려입은 사랑이가 해맑게 웃으며 내리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운전석 쪽에서 한 남자가 내려 사랑이를 불러세운 뒤 가벼운 포옹과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트렁크 쪽으로 가서 큰 인형과 명품 쇼핑백 그리고 꽃다발을 건네주자 사랑이는 놀란 눈을 하며 행복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의 목덜미를 끌어 안으며 제법 오랫동안 뜨거운 키스를 한 뒤 남자의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그렇게 남자도 떠나고 사랑이도 집으로 들어간 후 저는 다시 지하철역으로 가서 사랑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안내 음성만 들은 뒤 집으로 돌아왔고 이 시간에 군복을 입고 집에 온 저를 본 부모님은 무슨 일이 생긴 건 줄 알고 많이 놀라셨습니다. 상황 설명을 해드린 후에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시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제게 밥을 챙겨주시려고 하시기에 하늘이를 만나기로 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법 늦은 시간이라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 하늘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이는 저의 이름이 뜬 전화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는지 무슨 일이야? 타령한 거야? 누구한테 무슨 얘기 듣고 나온 거냐며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하늘이를 진정시킨 후 포상 휴가 받아서 서프라이즈 하기 위해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이었던 건가? 군생활 잘해서 휴가 받아 나온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바쁘지 않으면 지금 술 한잔 하자는 저의 말에 하늘이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주 가던 술집에 먼저 도착해 늘 먹던 닭발과 오뎅탕을 주문하고 하늘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저를 보자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 등짝을 세게 쳤습니다. 아무리 서프라이즈를 한다고 해도 본인한테는 미리 말을 하지 그랬냐며 장난식으로 화를 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웃음으로 무마하며 그렇게 됐다고 말을 하고는 이 정도면 서프라이즈 성공한 거잖아 하며 소주 한 병을 시킨 후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난기 있는 표정을 하는 하늘이의 얼굴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감정을 숨길 수 없는 하늘이의 성격이기도 하지만 어릴 때부터 본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 사랑이의 집 앞에서 본 게 있었기 때문에 더 확신할 수 있었죠. 어두운 저의 표정을 눈치챈 하늘이는 기분 좋은 포상 휴가 받아서 나온 사람이 왜 그런 표정인지 물었고 한참을 망설이던 저는 오늘 본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이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데 하늘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늘이는 잠깐 통화 좀 하고 온다며 밖으로 나갔고 그런 하늘이를 기다리며 혼자 술잔을 비웠습니다. 몇 잔이나 마셨을까? 통화를 마치고 들어온 하늘이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 남자친구라고 했고 놀란 저는 남자친구가 언제 생긴 거야? 물어봤습니다. 하늘이는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보며 너 군대 가기 3개월 전쯤 남자친구라고 소개했던 거 기억 안 나냐며 같이 밥도 먹고 술자리도 함께 했었는데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아차차 이런저런 일이 많았어서 깜빡했습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사랑이와의 문제도 그리고 사랑이와의 문제가 생겨 하늘이에게 전화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고 언제나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도움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면회도 거의 매주 왔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기주의 끝판왕의 바보였던 거지요. 남자친구랑 통화한 사람이 표정이 왜 안 좋은지 물어보니 알 거 없다고 술이나 마시자고 했습니다. 역시나 저는 저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지 더는 물어보지 않고 아까 하려던 얘기 해달라고 했습니다. 대화의 흐름이 깨진 상태라 하늘이는 아까보다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수는 없어. 다만 우리는 친구니까 내가 본 것과 사랑이한테 들은 얘기만 해줄게.
남자친구 군입대 할 때가 되면 여자들도 많이 힘들어. 너 입대 전 별로 좋지 않았을 때 사랑이가 많이 힘들어 했었어. 사랑이 말로는 별것도 아닌 거였는데 너가 예민하게 반응해서 본인을 해픈 여자로 오해하고 다른 사람 못 만나게 하는 것 같다면서 나한테 울면서 전화도 많이 했었어. 물론 군대 가는 너보다 힘든 사람은 없었겠지만 기다리는 사람도 같이 힘들다는 건 알아줘야 해. 그리고 졸업한 준호 선배 알지? 입대 전에 너 친구들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술 약속 잡을 때 그때 선배가 학교에 볼 일 있다면서 자주 왔었어. 올 때마다 우리 밥 사주고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다녀줬어. 그 선배는 술을 안 마시면서도 우리 술도 많이 사주고 애들 한 명 한 명 다 집까지 바래다 주기도 했었고 사랑이랑은 집 방향이 같다면서 항상 마지막에 데려다 주고는 했었어. 선배도 너랑 사랑이랑 사귀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별일이야 있겠어? 생각하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런 날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사랑이도 흔들렸나 봐. 나한테 울면서 전화해서는 본인 좀 잡아달라고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충고해 달라고 하면서 너는 술 먹고 다니느라 본인한테 관심도 없고 만나면 피곤해 하면서 저녁에 또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나가고 주말 데이트 좀 하려고 하면 자꾸 의심하고 추궁하는 말투 견딜 수 없는데 준호 선배의 다정한 말투와 따뜻한 표정을 보니 예전 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흔들린다고 도와달라고 했었어. 그래서 내가 중간에 껴서 오해 풀어주고 마음 다잡게 도와줬던 거였어. 그런데 오늘 본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 둘의 연애이니까 너가 사랑이한테 직접 확인하는 게 오해 없을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한 거니까 둘이 잘 풀어봐. 공중전화라 모르는 번호니까 안 받았을 수 있는데 집에 와서 전화는 또 안 해봤냐고 묻는 하늘이의 질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무슨 말을 들을지 겁이 나서 아직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해보라는 하늘이의 말에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너랑 얘기 좀 하면서 술 마시고 싶다고 했고 저의 마음이 어떨지 알고 있는 하늘이는 끄덕이며 술잔을 채워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옛날 이야기부터 최근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새벽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화 도중 하늘이의 연애 이야기도 듣고 그동안 무심했던 나를 용서해달라며 사과도 했습니다. 술자리를 끝내고 집에 와서 하늘이가 했던 얘기들을 곱씹으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됐습니다. 분명 입대 전까지 저는 사랑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추억을 더 쌓으려고 노력했는데 인사할 친구들이 많을 테니 친구들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도 된다고 나는 면회도 매주 갈 거고 편지도 자주 쓸 거니까 괜찮다고 친구들하고 인사하는 술자리에 내가 끼면 다른 친구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오빠도 마음 편히 자리를 즐길 수 없을 테니까 내 걱정 말고 친구들 만나라고 등 떠밀었던 건 사랑이 본인이었습니다. 사랑이의 집 앞에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익숙했던 자동차는 준호선 배차였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던 남자도 생각해보니 선배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술을 제법 많이 먹었는데도 정신은 멀쩡했고 잠도 오지 않아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아침도 먹지 않은 채 아침 일찍 사랑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몰라 사랑이가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편한 옷차림에 사랑이가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짠하고 사랑이 앞에 섰더니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거짓 반가움을 연기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본인 표정이 들킬 것 같았는지 재빠르게 저를 안으며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왜 여기 있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고 우리가 자주 가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긴 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중 어젯밤에 본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많이 당황한 사랑이는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한숨을 크게 쉬더니 본대로 믿으면 된다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 알아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뚫어지게 사랑이의 얼굴을 보고만 있었더니 사랑이는 고개를 살짝 돌려 눈을 피하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하늘이에게 들었던 것처럼 힘들었다는 얘기부터 하더군요. 본인을 내팽겨치고 입대 전까지 친구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외롭고 힘들었다. 그런데 준호 선배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힘든 시간을 함께 해줬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선배가 조금씩 좋아졌지만 군대 가는 오빠를 배신할 수 없어. 마음을 다잡으려고 많이 노력했다. 계속 밀어내는 나를 선배는 이해해줬고 기다려줬다.
그러는 사이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고 선배의 마음을 받아줬다. 하지만 오빠가 제대하기 전까지 사귀지는 못한다고 했고 선배도 기다려준다고 했다. 오빠가 다 알아버렸으니 이제 그럴 필요도 없게 됐다며 잔인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가 싫어져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너무 외로웠고 오빠가 채워주지 못하는 걸. 선배는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다 해준다. 그러니 이제 우리 사이는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이런 일로 얼마 남지 않은 군생활 힘들게 하지 말고 나쁜 년이라고 욕하고. 오빠도 새 출발해라. 착한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거야. 미안해. 하며. 우리는 그렇게 이별을 했습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저는 나의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장담했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픈 이별을 마주한 순간 죽고 싶었습니다. 사랑이가 가버린 커피숍에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생각나는 사람은 하늘이었습니다. 당장 하늘이에게 전화를 하려는 순간. 오늘은 주말이니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겠구나 생각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박 4일의 포상 휴가를 끝내고 복귀 후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어느덧 저녁을 했습니다. 저녁 후에도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아 혼자 여행 다니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지만 복학은 계속 망설여졌습니다. 사랑이를 마주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고민의 날이 계속되던 중 하늘이에게 사랑이의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배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 서둘러 식을 올린다는 거였습니다.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의 결혼과 임신 소식을 들으니 또다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에 찾아가서 뒤집어 놓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었을 때 하늘이가 옆에서 잡아줬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아 복학도 하고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나름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쓴소리도 하고 싶고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어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식장에 제가 나타난 순간 우리를 알았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손님 맞이하고 있는 선배에게 가서 악수를 청하며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넸고 당황한 선배는 어색하게 웃으며 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때 귓속말로 선배에게 군대 가 있는 후배 여자 뺏어서 결혼하는 기분은 어때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이 첫사랑도 저라고 했는데 살면서 사랑이가 제 생각을 한 번도 안 할까요? 라고 말했고 귓속말이 끝난 후 웃으며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말하고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사랑이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저를 본 사랑이는 선배와 마찬가지로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는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짧은 정적이 흘렀고 모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신부 대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당당한 표정과 말투로 임신과 결혼 축하한다. 행복하게 잘 살아. 진심이야. 라고 말한 후 결혼식은 보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막 도착했을 때 하늘이의 전화를 받았고 하늘이 역시 식은 끝까지 보지 않고 중간에 나왔다며 집에 있지 말고 술이나 한잔하자며 저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이런 날 혼자 두면 혹시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걱정돼서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가 없었다면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지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마웠던 순간이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조용히 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던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하늘이도 원하던 곳에 취직을 했었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회사 생활에 지쳐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본인만의 개성으로 운영한 카페는 생각보다 잘 됐고 입소문이 나서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서 각자의 일거리로 서로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서로의 생활을 이야기하던 중 하늘이가 얼굴 좀 봐야겠다고 했고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저녁 먹으며 술 한잔하자는 하늘이의 표정이 뭔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걱정이 되어 식사를 하면서도 하늘이의 표정을 살피게 되었고 저의 그런 행동이 거슬렸는지 하늘이가 그만 보고 얘기 좀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30이 되기 전에 결혼하자고 하면서 얼마 전에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프로포즈 이벤트는 흠잡을 곳 없이 완벽했고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문제는 그냥 딱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좋은데 결혼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직 결혼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남자친구와 결혼이 아닌 건지 그걸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서로 바빠 하늘이의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없었던 저는 딱히 해줄 말이 떠오르지 않았고, 한참을 고민 끝에 그 남자친구를 오늘 소개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늘이의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한눈에 봐도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자상하게 하늘이를 챙기는 그 사람의 눈은 사랑이 듬뿍 담겨 남자인 저도 하늘이가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누군가가 저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응원해준다고 생각하면 없던 기운도 솟아날 것 같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챙김을 받는 하늘이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 모습이지만 오랜 친구인 저는 하늘이의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예정에 없던 하늘이의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오랜만에 만난 우리의 시간은 짧게 끝내고 다음을 약속하며 헤어졌습니다. 하늘이에게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전화를 달라는 문자를 남겨놓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다시 하늘이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사람 같아 보여 다행이다. 너를 엄청 아끼고 사랑하는 게 느껴졌다. 그런데 너는 왜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 보였을까? 내가 잘못 본 거냐 물었더니 역시 너는 알아챌 것 같았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잘 안다. 그리고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는 것도 알고 있고 나도 그 사람이 좋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감정은 생기지 않는다. 연애는 좋은데 결혼은 못할 것 같아 계속 내 마음을 확인 중이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나는 사랑받으며 살 수 있을 텐데 싫은 부분도 없고 뭐든 다 완벽한데 왜 결혼이 내키지 않는지는 나도 정말 모르겠다.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인 것 같아 힘들다고 했습니다.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만났지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 채 우리는 헤어졌고, 다시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하늘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 그 사람과 헤어졌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지 모를 내 마음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고 계속 막고 있는 기분이야. 이런 감정으로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는 없어서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얘기했고 헤어지기로 했어. 역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내 솔직한 마음을 듣더니 힘들지만 나의 뜻을 존중한대. 그동안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고맙고 본인에게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하면서 잘 살라고 얘기해줬어. 그 사람 진짜 어른 같아. 나는 껍데기만 어른이고 속은 아직도 미성숙한가 봐 라고 얘기하며 울먹였습니다. 하늘이와 만날 약속을 한 후 카페로 갔습니다. 이제 막 바쁜 시간이 끝났다며 자리에 앉은 하늘이를 보며 우리 연애할래? 각자 연애 여러 번 해봤지만 결국 지금 우리는 둘 다 혼자잖아. 서로 잘 알고 있으니 싸울 일도 별로 없을 거고 대화 잘 통하고 취미 잘 맞고 멀리서 다른 사람 찾으려 애쓰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1년만 연애해보자. 1년 후에 아니라고 생각되면 다시 친구로 지내면 되는 거니까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하늘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힘들어 보이는 하늘이가 당분간은 여기저기 신경 쓰지 않게 옆에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갑자기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고 연인이 된 후에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선택이었나? 우리가 진짜 연인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때쯤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방 출장 중이었고 아버지 역시 지방에 계신 친족 장례식장에 가 계셔서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는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폭통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아픔으로 어디에도 연락을 할 수 없으실 때 혼자 계신 어머니가 마음이 쓰인 하늘이가 집으로 왔고 의식을 잃기 직전인 어머니를 병원으로 바로 모시고 갔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며 급성맹장이라 했고 우리 가족은 하늘이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하늘이와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난생 처음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시간 맞춰 하늘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또각또각 소리내며 누군가 다가왔고 고개를 돌려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하늘이가 맞나? 할 정도로 하늘이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진하지 않은 화장이 고운 피부를 더 곱게 보이게 했고 아이보리에 가까운 핑크색 원피스는 그녀를 여리여리하게 보이게 했으며 살짝 말린 웨이브의 긴 머리는 그녀의 분위기를 한층 더 우아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하늘이가 여자로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빤히 보고 있자 민망했는지 그만 좀 보고 출발하자며 제 어깨를 툭툭 쳤고 저녁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녀의 모습에 넋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만났는데 저녁 식사만 하고 헤어지기는 아쉬워서 간단하게 술 한잔 하자고 했고 차림에 어울릴 만한 곳을 찾아본 후 근처 호텔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술이라면 가리는 거 없이 모두 좋아한 우리기에 오랜만에 양주,
외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잔, 두 잔 비워가며 어느 정도 치기가 오르고 살짝 비틀거리며 화장실에 다녀오던 하늘이가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는 하늘이에게 아직 술도 조금 남았고 대리운전으로 집까지 편하게 갈 텐데 조금만 더 시간 보내자며 하늘이를 붙잡았고 잠시 생각하던 하늘이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함께해서 그랬는지 서로 아무 말 없이 보고만 있어도 마음의 안정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갈증으로 목이 갈라지고 머리가 깨질 듯한 숙취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제 어떻게 집에 왔는지 하늘이를 잘 바래다 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머리를 쥐어뜯으려 할 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옆을 보니 하늘이가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갈증을 풀기 위해 물을 마시며 어젯밤 일을 천천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은 술은 모두 먹고 가자고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중간중간 필름은 끊겨 있지만 집에 가자고 하는 하늘이를 로비에 앉혀두고 호텔방을 결제한 게 생각이 났고 하늘이도 지쳤는지 빨리 쉬고 싶으니 어디든 가자 하고는 나를 따라 방으로 같이 올라왔습니다. 술이 취해 몸도 잘 가누지는 못해도 꼴의 남자라고 하늘이를 안고 싶었나 봅니다. 무엇인가 시도하고 성공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옷이 모두 벗겨져 있어 무릇한 추측만 하면서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잘 자고 있는 하늘이의 얼굴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이 정도로 예뻤었나?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하늘이의 예쁘고 아름다운 얼굴이 보였고 여자로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은 만나보자고 내가 제안했으니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마음먹고 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잠시 후 하늘이가 일어났고 저의 등짝을 때리며 술 좀 작작 먹으라고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의 얘기로는 우리는 비틀거리며 방에 들어왔고 술기운이었는지 제가 하늘이를 꽉 안았다고 합니다. 하늘이는 그런 저의 등을 쓰다듬으며 피곤하니까 얼른 자자며 침대에 눕혔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입고 자고 있던 나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물으니 그건 본인도 모르는 일이다. 술에 취해 자느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너는 벗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제 모습 그대로 입고 있지 않냐며 오히려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물었습니다.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첫날 밤이었으면 그게 더 실망스러웠을 테니까요.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난 우리의 첫날 밤을 뒤로하고 우리는 뜨끈한 국밥에 속을 풀러 나섰습니다. 1년만 해보자던 연애는 어느새 3년을 넘겼고 우리는 큰 싸움도 없었고 큰 이벤트도 없이 둘 다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연인 사이로 지냈습니다. 둘 다 하는 일이 바빠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잘 아는 만큼 믿음도 커서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 정신없이 일하는 중에 낯선 번호로 여러 통의 부재중이 와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어 급한 일을 마무리하고 점심을 먹으며 부재중으로 걸려왔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의 신호음이 울린 후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의 여보세요를 반복하던 저는 잘못 걸린 전화였나 생각하며 전화를 끊으려는데 상대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번에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나의 첫사랑,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전화기만 들고 있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건 사랑이었습니다. 잘 지냈어? 하늘이 언니랑 만나고 있다는 얘기는 전해 들었어. 두 사람 친구로 지낼 때도 보기 좋았었는데 오빠가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참 다행이야. 사랑이와 다시 연락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저는 이 상황이 그저 누군가의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아무 말이 없는 나에게 사랑이는 갑자기 전화해서 많이 놀랐지. 오빠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전화해봤는데 불편하게 했다면 사과할게 미안해 하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하늘이에게 전화가 왔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의 오후 시간은 멍한 채로 무슨 정신으로 일을 했는지 모를 만큼 나사가 빠져 있었습니다. 퇴근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어느새 예전 사랑이의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전화 한 통에 이렇게 무너지다니 결혼한 애가 지금 이 집에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여기에 왜 온 건지 나 스스로가 바보 같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예전 사랑이의 불 켜진 방 창문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집으로 출발하려는 순간 그 집에서 사랑이가 나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세월도 흘렀고 아이도 낳았을 텐데 사랑이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밝은 미소가 없어진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그대로 집으로 왔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차에서 내려 사랑이 앞에 섰습니다. 땅을 보며 걷던 사랑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나를 확인하는 순간 잠시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도망치듯 뒤돌아 뛰어갔습니다. 같이 뛰어가며 사랑이를 붙잡아 세우고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사랑이는 낮에 전화 통화한 걸로 여기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나도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 퇴근하고 오다 보니 이곳이었고 넌 결혼을 했으니 지금 여기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한참을 있다가 집에 가려던 때 너가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랑이는 다짜고짜 저를 안으며 많이 보고 싶었다. 한시도 오빠를 잊은 적이 없었다며 울먹였습니다. 나를 배신한 여자 입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 화가 났습니다. 그 정도로 나를 생각하고 사랑했었다면 너는 나를 배신했으면 안 됐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며 매몰차게 그녀를 떼어놓은 후 모든 게 혼란스러웠던 저는 사랑이를 혼자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늦게라도 괜찮으니 오랜만에 얼굴이라도 보자고 했던 하늘이와의 약속을 피곤하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사랑이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 들리는 듯했습니다. 사랑이의 말이 진심이든 거짓이든 신경 쓰지 말고 하늘이만 생각해야 하는데 바보 같은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 다시 사랑이의 집을 찾아갔고 낮에 통화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랑이는 전화를 바로 받았고 집 앞에 와 있다는 저의 말에 바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많이 늦은 시간이라 열려있는 카페는 없었고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를 구입한 뒤 차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유 말고 이제 와서 왜 연락을 한 거냐? 결혼했는데 왜 이곳에 있는 거고 그때 임신했다고 들은 것 같았는데 아이는 잘 크는지 물었고 사랑이는 하나하나 다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연락을 한 게 아니다. 항상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오빠 말대로 난 배신자니까 연락을 할 수 없었던 거다. 그런데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제라도 연락을 한 거다. 이 집에 와 있는 이유는 눈치를 챘겠지만 이혼한 지 1년이 넘었고 아이는 유산이 됐다고 했습니다. 첫 아이가 유산되고 다시 임신을 했지만 또다시 유산되는 아픔을 겪었고 그 후 노력해도 아이는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 몸고생을 하면서 부부 사이는 안 좋아졌고 선배의 외도로 결국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를 배신하면서 아프게 하고 갔으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뭐냐며 원망했고 사랑이는 눈물을 훔치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뭘 어떻게 해보자고 오빠한테 연락한 건 아니고 정말 보고 싶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잠깐 대화를 나눈 것 같았는데 시간은 어찌나 빠른지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출근을 해야 하는 저는 사랑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이한테 비밀이 없어야 하는데 하늘이가 알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와는 매일 통화를 하며 지내다 보니 예전 감정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여전히 하늘이는 내가 바쁜 줄로만 알고 있고 사랑이와 연락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나는 결국 양다리를 걸치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여자를 동시에 만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하늘이는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집에서 결혼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지 걱정하고 계신다. 35 넘기 전에는 결혼했으면 하시는데 저의 생각과 계획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갑자기 결혼 얘기를 하게 되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하늘이는 알겠다며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늘이만 모르는 나의 양다리 연애,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이와의 결혼 문제를 사랑이와 상의하게 될 줄은 내가 생각해도 정말 쓰레기의 막장이었습니다. 결혼 얘기를 들은 사랑이는 펄쩍 뛰며 안 된다고 했고 나보다 하늘이 언니를 더 사랑한다면 보내주겠지만 오빠는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 본인 감정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들여다보라며 몰아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두려워 하늘이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사랑이를 만났습니다. 사랑이를 다시 만나면서 진짜 남자가 된 기분이었고 연애다운 연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와도 잘 맞지만 너무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온 탓인지 약간의 설렘은 있지만 더 이상 진전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리라고 해야 할까요? 오랜 시간 내 곁을 지켜준 하늘이를 배신한다는 게 쉽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차라리 시간 끌지 말고 욕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하늘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후 헤어졌어야 했는데 2년 가까이 속이고 기만하며 지냈으니
아무리 착한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낄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있을 때쯤 부모님끼리 만나 결혼을 확정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늘이에게 입도 뻥긋 못하고 식장을 예약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사랑이와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학생 때 연애할 때는 넉넉하지 못한 주머니 사정으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에서야 제대로 즐기며 연애다운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정신을 놓고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저를 본 하늘이는 그저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줄 알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하늘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나를 믿고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늘이를 더 이상 기만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늘이에게 다 털어놓고 처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얘기를 들은 하늘이는 처음에는 놀라고 황당해했으며 결국에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으니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했고 결혼 준비는 올 스톱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사랑이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그 약속을 지켜달라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약속했고 하늘이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 생각이 정리되면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약속을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계속 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랑이의 애교를 뿌리치지 못했거든요. 하늘이와 결혼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사랑이를 다시 만나지 않았을 거고 만났다 하더라도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지 않았겠죠. 저는 알고 있던 거였습니다. 나쁜 놈 소리 듣기 싫어 자기 합리화하면서 부정하고 있었던 거죠. 무책임하게 하늘이에게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해놓고 저는 사랑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같았지만 그것마저도 스릴 있는 짜릿한 경험으로 치부하면서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난 후 하늘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퉁퉁 부은 눈을 하고 나타난 하늘이는 한눈에 봐도 많이 고민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무표정하게 저를 보던 하늘이는 조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었고 연인으로 지낸 시간도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너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다니 우리의 시간이 아깝고 부정당한 기분이다. 당분간 사랑이를 만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걸 못 참고 약속을 어긴 너를 보니 그동안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게 견딜 수 없다. 사랑이에 대한 너의 감정, 처음부터 끝까지 두 사람의 연애를 봐온 나였기 때문에 보내주려고 했었는데 너는 나에 대한 배려가 눈꼽만큼도 없이 너희 두 사람 마음만 소중했었구나. 아무리 어른들이 급하게 결정한 결혼이라도 우리가 지낸 시간이 있고 함께한 추억이 있는데 너는 그걸 다 짓밟았어. 일주일 동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했어.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아는데 바보같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내가 너무 비참하다. 죄인 코스프레 하면서 힘든 결정 나한테 떠넘기지 말고 너가 선택해. 내가 어떤 결정을 하던 내가 힘든 건 변하지 않으니까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며 먼저 일어나 갔습니다. 한참을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늘이는 본인보다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늘이와 결혼한다면 큰 설렘은 없겠지만 친구처럼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큰 문제 없이 많은 배려를 받으며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사랑이와 결혼한다면 의견 충돌도 많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하늘이와의 결혼이 맞다고 하고 가슴으로는 사랑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 모두 저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더 이상 무책임하게 도망치지 않고 스스로에게 묻고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든 후회는 하겠지만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 후 결정을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